관객분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전에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비밀의 정원이 감독님께서 이제 미열이라는 단편이 이제 장편화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단편을 장편화시키는 것도 있고 또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결정하시게 된 뭐 계기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그 단편 미열이라는 이제 영화를 찍기 전에 요 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영화를 찍겠다라고 고민을 하던 시기에 사실 장편으로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장편을 소화할 만한 어떤 여러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편부터 촬영을 하고 이후에 혹시라도 장편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생긴다면 그 이후에 해볼 수 있겠다라고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단편을 찍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를 깊게 끌고 나가고 싶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장편화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혜연 배우님께는 이제 저희가 미열과 이제 비밀의 정원의 주연이 같으시잖아요. 두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이제 차이점 또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지 그런 것들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물로서 다가가면은 인물들의 직업군이라든지 그런 게 좀 변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물의 가족 관계도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어요. 원래는 이제 미열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면은 남편이랑 그리고 엄마, 그리고 아기까지 이렇게만 있었는데 비밀의 정원에서는 이모 이모부까지 같이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아무래도 그 충격적인 사건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담아할 때 궁금했던 건 배우님께서 이제 그 극 중에 이번에는 지금 정원이었죠. 네, 정원으로 그 나아갈 때 어떤 책이나 아니면 레퍼런스 영화나 뭐 명상이나 왜냐하면 이제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리액션 하실 때 뭐 수영장도 그렇고 눈빛이나 이런 연기들이 참 그 감정이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다가갈 때 정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작품을 준비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책을 통해서 감독님께서 미열을 촬영했을 때 주셨던 트라우마에 관한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일단은 비밀의 정원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감정의 밸런스 조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감정 밸런스, 왜냐하면 이제 정원에게 있었던 일이 영화 초반부에 일어나게 되면서 계속 이제 어두운 모습이 지속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이제 영화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요. 이제 그 관객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가 좀 멈추게 되면 제가 또 이어나갈 거고요. 혹시 와주셨던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뭐 감상 있으신 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겠는데 이런 정적이 가장 힘든데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질문이 스스로 준비해왔습니다. 그리 없지는 않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좋더라, 이 대사가 좋더라, 뭐 오빠 양치질 했어라는 대사는 노리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저는 뭐 코로나가 그러다 보니까 함께 영화를 보는 것만 해도 되게 감동적이라서 웃고만 계시지 말고 이게 좀 편하게 대화하듯이 네,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GV를 통해서 좀 얻어가는 것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상평이라든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고 얻고 가기 때문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찾아가는 GV로 제가 일어나서 가도 괜찮아요. 지금 제 눈에 이제 관객분들 한 5분 정도 앉아 보이시는데 쫓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술 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V가 Q&A가 아니잖아요. 네, 좋으셨던 장면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여쭤봤던 질문이긴 한데 이 정원이라는 이름이 선택하신 그냥 제가 미열 장편을 인상 깊게 봐서 장편도 이렇게 선보이게 된 게 정말 기뻐요 솔직히. 그래서 이 정원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신 것도 그렇고 이게 보통 나무도 나오고 숲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아까도 이 약간 치유 스스로 혼자 이렇게 물론 주변에 도움이 있지만 그래도 혼자 묵묵하게 이겨내는 그 모습이 참 기분 좋았었는데 전사라고 해야 될지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어요. 낮에 GV도 오셔가지고 제가 똑같은 네. 대답을 또 하기가 능력이 네, 그 얘기를 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제 질문 중에도 있었거든요. 아, 너무 듣고 싶었고 찐팬이시네요. 네. 제가 정원이라는 이름을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보통 극중 이름을 먼저 정하고 쓰잖아요. 네. 가장 먼저 정원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 뭐 물이라던가 수영강사라던가 목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냥 정원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정원이가 주변의 어떤 가족들의 어떤 이해와 어떤 기다림 이런 도움을 통해서 어떤 치유의 과정에 들어서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정원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분명 어떠한 몫을 해내야 그게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단단함,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을 꼭 부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이 갖고 있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GV를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치유의 힘이 의도하셨던 건데 저는 가끔 이런 의도셨냐 얘기했는데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는 지점이 많은데 이번에는 같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좀 또 다른 혹시 이야기 해주실 분들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정원에 일하는 일터가 수영장이기도 하고 여기에 비가 많이 나오고 비가 나올 때 또 빗소리가 살살 들리면서 점차적으로 그 비가 오는 장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빗소리, 비가 있는 물이 있는 공간은 초대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설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라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서는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로 모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닥친 어떤 사건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때는 괜찮잖아요. 어떤 뭐 아픈 일이 있어도 어쩔 때는 막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떤 한 순간에 그것이 딱 불현듯 떠오르면서 또다시 그때의 기억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의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원이가 남편 상우와 같이 비를 맞으면서 영화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불어닥칠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을 의미를 했고 그 비 소리를 젖어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했던 것은 이게 뭐 잠자고 있다가 과거의 어떤 그 상우와 좀 행복했던 시간을 잠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빗소리랑 같이 좀 정원한테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표현하려고 그 서서히 표현된 부분들은 앞에 오프닝 장면이랑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다가가는데 네네. 저도 자꾸 눈이 마주치고 네네 눈이 마주치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네 먼저 궁금하신 점이나 좋았던 점 감사함도 좋은데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싫으시면 X 하시면 돼요. 딱 드는 생각은 저런 남편 만나면 좋겠다. 그게 정말 정원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곁을 오래 지켜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남편과의 그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곤란하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전속 보유가 안 하면 너무 아쉽다. 네. 너무 이제 다가갔는데 싫어하셔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영화를 자주 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런 태도에 물들고 싶다? 이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물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영화에 좀 물들고 싶은, 자주 보면서, 정원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제 남편과, 이모와 이모부와 그런 그들의 태도,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말하지 않게 해주지만, 그리고 또 저는 가장 그때 그래서 인상 깊은 장면이 이제 비 올 때 차 안에서 남편이 갈등을 터뜨리고 간 줄 알았을 때 비가 오니 우산을 들고 왔잖아요. 저는 그게 상처를 디디는 남편과 상처를 이겨내고 또 소희와 엄마와 이렇게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행동의 시로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어서 이제 관객분께서 말해주신 거랑 너무나 공감이 되었고 얼굴이 빨개졌는데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석호 배우님, 석호 오라버니는 처음 만남에서부터 굉장히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되게 편했어요. 서스름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몇 살이야? 동생이네? 말부터 놀게. 이대로 그냥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평소에도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작품에서도 그게 또 이제 묻어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 있었을 때도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도 이제 갖고 계셨던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시도도 많이 해보면서, 근데 또 석호 배우님의 장점은 제가 이런 걸 했을 때 또 그걸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또 그런 케미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고요. 배우님께 이제 질문 조금 이어나가자면 이제 감독님께서 이 장면에 이제 힘을 주고 싶은 장면도 있지만 배우가 이제 장면을 보면서 감독님께서 이제 오케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 장면은 정말 읽으면서 잘 준비하고 싶다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는데 배우님께서 혹시 그런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는지? 자신 있었던 장면? 아니요, 잘 하고 싶다. 이 장면 정말 잘 살리고 싶다. 내가 연기를. 아니면 또는 가장 힘들었다. 힘들었던 거. 사실 전부 다 하라고 막. 모든 장면들을 다 이제 힘줘서 조금 이렇게 잘 보이고 싶었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수영장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수영장. 왜냐면 그 수영장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조금 넓기도 하고 소리도 울리고 이제 전달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도 이제 물속에서 작업을 했었어야만 했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소통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현재로서는 또 감독님도 뭐 기억에 남은 장면이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그게 거의 없었는데, 왜냐면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게 오케이인가 약간 이런 다들 이제 오케이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오케이를 했는데 한 번 더 한다 이런 일은 거의 근데 감독님 이제 눈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석호 배우께서 정말 현장에서 많이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우분들을 케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전석호 배우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려해주시고 좀 많이 이렇게 왜냐면 너무 극중 역할이 조금 어렵고 좀 예민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둘이서 계속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토닥여 주는 게 아닐까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너 잘하고 있다라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항상 촬영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안 부렸어요. 전석구 배우가.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 작품에 대한 욕심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역할에 대한 욕심은 거의 안 부렸고 항상 정원이가 주요하고 정원이 내가 돋보이면 안 된다. 정원이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원이 주로 더 많이 고민해주고 생각해주고 그래서 원래 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상호 역할과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상호의 역할 캐릭터를 쌓아 나아갈 때 전석구 배우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의되는 부분이 많았고 만약에 이제 남자가 더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배우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전석구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호의 캐릭터에 너무나 공감하셨고 오히려 저보다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 캐릭터를 좀 분석하시고 함께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더 그 케미 같은 것들이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직업이 강사와 이제 목수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편에서는 작가와 요리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야기가 확장이 되면서 직업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 중에 둘 다 무언가 하는 이제 직업이잖아요. 또 다행히 또 수영장에서는 뭔가 이제 정원이 외롭지만 자신 힘들 때 무언가를 풀 수 있는 뭔가 그런 공간 다 있는 공간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직업이 변경될 때 포인트 또는 이걸로 선택해야겠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썼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 1년 동안에 정말 헤매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때는 직업이 이런 그 작가와 좀 비슷한 그런 똑같은 강사긴 했는데 좀 정적인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 인물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감정을 이 안에 있는 감정을 관객들한테 그걸 숨기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어떤 감정인지 추측하고 함께 좀 공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필요했는데 인물이 너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영화가 좀 너무 이렇게 수면 아래에만 머무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업을 그 동적인 이미지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영 강사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정원이는 가만히 있지만 그 주변의 소리들 정말 뭐 이렇게 활기찬 어떤 소리들과 이런 속에 있는 정원이의 모습을 봤을 때 정원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복잡한 심리들을 관객분들께서 더 잘 캐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정원이가 그 물속에서의 장면들 이런 것들로도 은유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직업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작가거나 이랬을 때는 글을 쓰거나 뭐 연필을 집어 던지거나 책을 뭐 집어 던지거나 이제 요 정도 액션밖에 안 나오는데 수영 강사기 때문에 그 내면의 슬픔이 잘 이제 드러났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혼자서 많이 웃기도 했어요. 초반부터 웃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글을 쓰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양치에 대한 이야기나 뭐 속옷과 벌구의 이야기나 이런 거 쓰시면서는 이제 그 관객 어떤 포인트로 쓰셨는지 이 정도에서 관객들이 웃으실 때 저는 관객들 웃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나리오 쓰실 때 그런 문장의 포인트 있었는지 대사에서 영화가 굉장히 그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항상 글을 쓸 때 좀 유머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게 관객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영화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뭐 양치했냐 이런 질문이라던가 이모님이 말씀하신 그 속옷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의도를 하기는 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의 어떤 분위기를 풀어주고 근데 그런 것이 저희의 일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힘든 일이 있고 어두운 일이 있어도 일순간에 조금 웃기는 순간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좀 영화로 봤을 때 좀 유머러스해서 관객분들께서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포인트 근데 좀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배우분들께서 좀 리듬 있게 해주셔가지고 네, 다시 또 한 1분간의 정적을 즐기면서 관객분들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 좀 기다림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다가가는 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늘 다가가는 편이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배려심이 없었구나, 좀 반성하게 되는 영화였고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사하는 과정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왜 계속 이사를 해야 했을까, 이사를 했을까 생각했을 때, 영화의 마지막에 정원을 기다려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곳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이사의 과정과 그 집을 준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더불어 하나의 질문이, 그 세트가 남매의 여름밤에 나왔던 세트와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같은 장소인지? 네, 그것을 저희가 사운드 폴리라고 하죠.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자리. 네, 그 폴리 하시는 분이 같은 작업자였는데,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 음향 작업할 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집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인천영상위원회 거기 로케이션 탱크 거기에 올라와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간히 이렇게 빌려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어르신 두 분이 거주하시는 집인데, 저도 인천에서 주로 촬영을 했고, 남매영감도 그 집이 거의 메인 공간이었잖아요. 같은 공간은 맞습니다. 네. 집 이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처음부터 완전하게 세팅이 되고 이게 시나리오를 써내려고 한 게 아니라, 영화의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면서 전체적인 구조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어떤 인물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을 담아내자라고 생각을 했고, 정원이가 고향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리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고향이죠. 그 고향집을 가는 것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줄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발전을 시키면서, 그 과정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 강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다가, 이 남편과 정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잘, 그 균열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두 사람한테 공동의 미션을 부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뭔가 이상한 알 수 없는 그 균열감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이삿짐을 싸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관객분들께서 보셨을 때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것을 넣었는데, 그걸 넣으면서 결국에는 이 영화가 정원이가 집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하나로 묶이는구나로 더 잘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그런 선택을 제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또 마지막에 이제 엔딩 장면에서 태안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엄청난 캐스팅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철새를 캐스팅을 하셔서 제작부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면 중에서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중간에 경찰서에 다녀오시고 나서 남편이 되게 멋있는 남편이고, 이제 멋있다? 뭐 이렇게 보통일 수 있는 그 남편이 소파에서 자잖아요. 소파에서 잠을 자고 5시 30분 오픈하러 이제 차를 혼자서 그 경찰 서류를 받아서 그 차에서 한참 있다가 올라와서는 소파에서 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원이 혼자 자잖아요. 그럼 그때 분명히 정원은 느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뒤에 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뭐 이런 게 저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뭐 물론 남편은 그 생각을, 상호는 그 생각을 못하지만 내가 은연중에 행동을, 그랬을 때 이제 소파에서 자는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진짜 뭐라고 딱 한 가지 감정, 그 상태를 말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직전에 차에서 뭔가를 보는 상우도 바라보게 되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침대 옆에 없고, 뭔가 걱정도 되고 어떤 의심도 들고, 그리고 뭐지라고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뭐 아침도 챙겨주고 이런 것들도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뭐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는데 복잡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딱 복잡할 것 같아요. 뭐 하나 뭐 하다, 아니면 뭐 의심 뭐 이렇게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상황을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지켜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차키를 가져가서 차를 끌고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호가 전날 밤 무엇을 봤는지도 이제 알게 되기도 하고. 네. 질문에 답변이 됐나요? 저 말하면서 네. 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답변보다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기도 제가 했기 때문에 왜냐면 뭐 정확히 정원이 아니신데 이제 어떤 느낌이셨는지 왜냐면 저는 이게 방금 드린 그 복잡함이 소설이 아닌 영화의 매력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소설이었으면 상호가 소파에 자고 있었다, 난 그리고 출근했다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 그림이 그 정원의 표정과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나레이션과 앉아 있는 그 장면에서 그 미묘한 그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어떤지 우현 여쭤봤고 씨가 네. 촬영한 지가 저희가 아니요 2018년도에 찍었기 때문에 기억이 흐려져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매 씬마다 감정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00개가 넘는 씬인데 네. 순서대로 찍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거였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원이가 지금 나의 남편이 내 곁에 없고 여기 밖에서 없죠? 자고 있고 사실 지금 편집된 장면이 있는데 정원이가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은 상우가 자기 그 작업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고민하는 듯한 원래 그 장면이 원래 있었군요. 네, 촬영을 했는데 이거 잊어먹고 있었죠 그 장면. 그래서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지? 왜 저러지?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 차 안에서 앉아서 뭘 보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건가 뭔가 알 수 없이 그렇죠. 네. 앉아 있는 것들을 보고 그런데 정원이는 이게 상호를 뭔가 복잡하고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걱정과 상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베이스는 걱정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상우랑 정원이 처음 겪어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마디를 꺼냈을 때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인물들마다 각자 그 자기 자리에서 조금 기다리기도 하고 조금 위로도 건네보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에서도 이제 감정 상태로는 베이스는 이제 걱정이겠지만 어떤 기다림이라든지 지켜보고 그런 것도 같이 추가로 되지 않았을까. 그 앞에 그 목공 장면에서 고민하는 걸 바라보는 이제 정원의 모습이 이제 생략이 됐다 보니까 저는 그 장면에서 소파에 잔 남편을 바라보는 정원의 감정이 묘했어요. 이제 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좀 서늘하게 연출했어요 그 장면을. 네. 일부러 조금 네. 그렇게 했는데 그 긴장감을 네.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현 씨한테는 걱정이라고 말해놓고 되게 서늘하게 네, 걱정해서 걱정을 하면 네. 나 왠지 배우의 감정은 네. 그렇지만 이제 장면 자체 연출이 잠에서 깼을 때도 제가 유일하게 조명 감독님한테 그 요청드린 게 아이라이트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잠에 딱 깼을 때 눈빛에 아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전에는 그런 거 안 했었는데 네, 요청을 안 하다가 왜 그 장면에서 갑자기 아이라이트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넣어달라. 그래서 약간 좀 무섭게 정원이가 뭔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이런 것들 이제 관객분들이 좀 보시는 재미와 이제 영화적인 어떤 그 장르적인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그쪽을 약간 서늘하게 이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연출도에 정확히 빨려 들어가면서 무슨 감정이지? 그래서 밥을 하니까 네. 되게 묘한 느낌이 네. 이제 자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스코어도 이제 그 BGM 그 배경음악들도 대부분 보면 되게 따뜻한 배경음악 줄을 이루는 묘한 그런 이제 수영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원이 남편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지? 이런 긴장감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장면에서. 네. 그 연출의 의도가 저는 충분히 관객으로 이제 빨려든 입장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점심에도 보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이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의연 배우님께서 조심스럽다 그런 것도 저도 많이 느껴지면서 이런 걸 내가 다가가는 아까 이제 관객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가가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담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거를 생각하는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모도 그렇고 이모부도 그렇고 상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 번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촬영장에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이게 현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생각과 다르게 현장이 준비돼서 조금 힘들었거나 아니면은 뭐 좀 뭔가 좌충우돌이 있었거나 뭐 그런 혹시 날이 있을까요? 배우님이나 감독님께서? 네. 저는 사실 촬영 현장에서보다는 촬영 현장 외적을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외적으로요? 네. 밥이 맛있었나요? 밥도 맛있는 거 많이 준비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도 작품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지만 석호 배우님께서 또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를 이제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날의 촬영한 분량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 촬영할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셨어가지고 네 그럴 때가 더 생각이 났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촬영 그렇다고 촬영 재미가 없었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이제 편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은데 제 질문과 이제 촬영장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이제 네. 감독님께서는 혹시 혹시 식사하실 때 감독님만 하신 건 아니죠? 저는 안 왔어요. 진짜요? 조석 배우님이랑 배우님이랑? 제가 점점점 재밌는 편집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첫 장편이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항상 매 씬마다 정말 저희가 정말 치열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감정이 맞을까?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 거는 피해자를 대상화하는 건 아닐까? 이러한 그 고민을 매 씬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계속 그 검열을 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을 계속 검열하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일까?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배우분들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촬영 이 것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못 드렸던 지점이 이제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석호 배우가 스태프들을 좀 다독여준다든지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적으로 제가 원래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현장에서는 술을 아예 안 마셔요. 그러니까 그 체력을 유지해서 좀 멘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촬영 전과 촬영이 아예 끝나고 이제 종료된 다음에는 아주 신나게 같이 놀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저는 그냥 고마웠죠. 그렇게 제가 못하는 거를. 식사가 중간중간에 있었던 식사도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내가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라 그럴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모자 쓴 분의 감독님? 의견을 좀 네. 자주 보셨던 분인가요? 박민규 배우라고 강민규 배우님인데요? 제 건대 동문인데 네. 저도 아시지 않나요? 아닌가? 와서 네, 강민규 배우님 저도 오늘 서프라이즈 네. 배우님, 감상평가 날카로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시 배우니까 마이크가 필요한데. 비밀 정원을 오늘 처음 봤어요. 원래는 볼 수 있는 다른 통해서 볼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서 오늘 봤는데 저 일단 영화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배우님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영화 너무너무 좋았고 선주가 엄청 자랑스러워요. 친구로서. 네. 그리고 저도 만약에 마이크가 오면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특히 엔딩 장면에서 나무 두 분이서 이렇게 미는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동생은 그 나무가 마을 사람들이 나쁜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잘라버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같이 이거 밀자 이러면서 밀면서 약간 나무야 죽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 새 나무랑 이제 인물들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있는 게 되게 뭔가 나무가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 장면은 제목하고도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해석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서 선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사실 뭐 정답은 없죠. 관객분들께서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시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 영화 속에 그래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출을 할 때 어느 정도 배우 그 극 중의 캐릭터와 카메라가 좀 거리가 형성을 안 하는 물어보셨지만 듣고 싶지는 않다. 네. 난 물어만 본다. 그 관객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저와 같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정답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최대한 좀 거리를 두고 좀 카메라를 이렇게 위치시켰고 그래서 관객분들마다 각자 그 장면들을 봤을 때 느끼는 감상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 장면에서 한 가지 이제 아는 에피소드는 제가 그 씬의 대사를 거의 크랭크인하기 한 며칠 전 정도에 쓴 것 같아요. 근데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소희라는 캐릭터가. 정원이는 나무도 밀고 남편과 대화를 해서 뭔가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소희만 여전히 그 아픈 상태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소희가 계속 내내 마음에 걸려서 이 소희는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소희가 거기 같이 와서 함께 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처음에는 정원이가 혼자 가서 이렇게 미는 거였는데 거기에 소희라는 캐릭터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 소희까지도 네, 조금은 앞으로의 이제 성인이 돼서 소희도 조금은 좀 나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의 이장 또 많이 봐주시고요. 네, 저는 너무 동문이시라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같이 영화를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멋있었어요. 뭐가 멋있었냐면 플래시백이 없는 게 저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만들 때 플래시백이 나올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주위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고 이 영화 진짜 꼭 필요한 영화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소파에서 서늘한 뭐 연출이라던가 그 영화를 이제 110분을 이끌어 나가면서도 그런 장면 없이 이제 영화 소원이 이제 떠오르기도 했었고요. 제 감독님의 이제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의 회복.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소희가 그걸 밀면서 소희까지도 일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구나, 돌아오고 있구나. 언니 집에 이제 혹시나 대학교에 서울에서 붙는다면 놀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잠을 자면서 자책하는 게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에게 그 회복이 되는 장면을 위해서 참 멋있었어요. 이제 보면서 플래시북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생각도 혹시 있으셨는지 중간에 장편을 하면서?
일단은 영화를 기획했던 의도 자체가 사건 이후의 삶에 대한 조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시백이라는 거는 감독의 시각으로 그 시간을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화의 어떤 일상성과는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과거의 장면이 만약에 삽입이 됐을 때 그것은 다 현재의 시점에 정원이가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희의 어린 소희가 등장하는 것도 지금의 정원이가 기억하는 그것, 그리고 나무가 나오는 그 과거도 과거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가 아니라 현재의 정원이가 기억하고 있는 곳이고, 그 남편과의 한때도 현재의 정원이가 걸어 나와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그 감독이 잘라서 플래시 과거에 이랬었어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정원이가 현재 기억하고 정원이가 느끼는 감정들을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플래시백은 없어졌고 다른 방식으로 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방식이 너무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장마가 끝나가는 것도 있고, 이제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미열에서는 아마 이제 열린 상황에서 이제 해질녘에 경찰서 조사를 하고 나왔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터널에서 우는 장면이 터널이었고, 태양을 갈 때도 터널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토이와 이제 상우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빠져나가는 장면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내가 나아졌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는 것들이 너무 참 멋있었습니다. 그 고민들을 가지는 게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네? 네. 목소리가 혹시 크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에 있는 거 여쭤봤었고요. 이제 들으면서 되게 맞다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일단 생각나는 장면은 그 재판장에서 이제 어떠한 뭐 피해자가 뭐 10년 동안 뭐 이렇게 회복을 못하다가 이렇게 회복했다, 이런 말을 듣는 정원이의 마음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거를 남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좀 저 입장에서는 별로였거든요. 되게 그 장면이. 그래서 일부러 연출하신 것도 궁금하고 그때 마음도 궁금하고, 네,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수영장 장면으로 초반에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냥 관객으로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저런 장면을 찍으셨지? 그래서 아이들이 다 검사를 한 건가? 약간 이런 의문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에 촬영된 거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관객분께서 이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도 지금 이삿짐 정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거의 친척들이 다 모이는 집들이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쁜데, 그래서 어떠한 뭐랄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게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내 삶의 터전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되게 일상성, 막 말씀하신 그 일상성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와, 정말 서울 경기에 저런 일이 정말 있었겠다 이런,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잘 봤고요. 네, 그래서 질문은 아까 그 장면이랑 또 아까 배우님께서 가장 자신 있는 장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져가지고, 가장 자신 있던 장면은 또 무엇이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검열의 어떤 시간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는데, 특히나 비밀의 정원 오기 전에 이제 미열을 찍을 때부터 제가 어떠한 태도로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의 과정이 사실은 더 어려웠고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쓰는 것보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는 스토리를 풀어 나가는 건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풀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도 어떤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쫙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제 스스로의 생각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표현해야겠다.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측면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 재판 씬에 대한 대사가 제가 쓰고 나서 나중에 시나리오 계속 쓰다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아 이거 내 선입견이 들어간 데서구나. 이 피해자는 10년 동안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제가 초반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아 이거는 난 10년 동안 정원이가 맨날 울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즐겁고 오히려 행복했던 때가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이란 세월 동안 간혹 비가 내리듯 그런 기억들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 너 불행했지, 너 많이 힘들었지, 너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을 거야 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어떤 피해자다운 피해자의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씌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 대사로 그것이 조금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도 다른 검사나 판사나 범인의 얼굴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그냥 정원이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그것을 표현을 했거든요. 실제 그 장면에서 그 보이스 오버가 이제 해주셨나요? 아니면 연기하실 때는 그게 없는 장면이었나요? 연기하실 때? 그때는 이제 연출부가 읽어주시긴 하셨다.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네, 저는 이제 좀 분명히 나중에 들어갔을 텐데 연기하셨을 때 어땠을까 조금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전 그 대사가 없고 좀 롱테이크여서나요. 네. 저도 그 눈만 나오는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참 몰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 연출부님께서 읽어주시는. 네네. 근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분이 되게 재미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순수하시고 그리고 페이크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무튼 어떤 질문 하셨나요? 네,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네, 질문 하나는 이렇게 재판에서 연기하셨을 때 어떤 연출 의도와 연기하셨을 때 어떠셨을지 질문 하나랑 그다음에 추가 질문은 뭐 자신 있었던 장면 네. 두 가지였습니다. 네. 재판 받을 때 그때는 저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노력으로. 듣기도 사실 힘들었을 뿐 힘들기도 했었고 그간에 있었던 그 여기서 또 이제 복잡함이라고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그간에 있었던 시간들과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현장 안에서. 네. 그 현장의 분위기에서는 이제 복잡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해석하신 다음에 집중을 하셨다. 네, 되도록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자신 있었던 장면 또는 요거는 난 이건 잘 찍었다 뭐 이런 장면 혹시 있을까요? 찍고 나서 한 잘 찍은 것 같은데 모니터링 안 했지만 일단은 아까 그 매 신에서 감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데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났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뭐 아까 걱정이면 걱정 그리고 화면 화 이렇게 베이스는 있지만 현장에서 조금 더 그거를 느끼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가장 자신 있었던 장면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이상하게 가장 좋았던 게 떠올라야 되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들이 보통 이제 조금 어렵거나 힘들었던 장면들이 계속 떠올라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다른 데서 안 나온 질문 같아서 좋네요. 보통 이제 힘들었던 장면 뭐 이런 장면일 텐데 제가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면 씬을 좀 재밌어 해요. 저희끼리는 라면 대첩이라고 컵라면 대첩이라고 하는데 시나리오 상에서 이렇게 크게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우는 장면은 없지만 감정적으로 딱 대립이 되고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어서 그 배우 상우랑 이렇게 셋이서 얘기할 때 컵라면 대첩에서는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시나리오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어떤 그 묘한 그 분위기랑 그 딱 한마디 딱 내뱉잖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딱 말하는 그 어떤 템포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GV를 몇 번 계속 하면서 워낙에 이제 우현 씨가 잘 소화를 해주셔서 그 감정의 몰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우현 씨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냥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뭘 하려고 해서 여기서 정말 여기는 걱정하는 감독입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씬에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씬에서 정원이가 어떤 걸 느꼈을까? 이 앞에서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무언가를 다 받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뭐 그럼 뭐 제가 여기에서는 어떤 느낌인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여러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우현 씨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계속 정원이로서 그냥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V를 몇 번 통해서 깨닫고 그때 순간들이 이제서야 기억이 나는 것들이 조금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감독님이랑 워낙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석호 배우님이랑도 그렇고 그 현장에 있었을 때는 정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되게 익숙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무뎌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어떤 감상평을 주시면은 맞아 그랬었어 라는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고 아까 자신 있었던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정원이가 그 고향에 내려와서 상우가 자고 있는 동안 나무로 걸어가잖아요. 저는 거기가 좀 더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자신 있게 정원이라는 인물도 자신감을 갖고 그 공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순간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장면이 좀 자신 있게 갔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의 기억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있다 보니까 또 감독님께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서로를 믿고 갔다라는 대답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원이랑 베이스에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감정에 대한 거는 아니 감독님께서 네. 어미새 같으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네. 까먹고 이런 것도 많고 네.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옆에서 챙겨주시고 맞아 이랬었어. 아니, 제가 네. 기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편집을 직접 했어요. 네, 그러실 때. 그렇기 때문에 전 나노 단위로 보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그 씬을 촬영했을 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거의 다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억하고 있는 저도 잊고 싶은데 정말 너무 이제 힘들 어떤 걸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죄인으로서 네. 그거를 빨리 저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현 씨 힘들었던 것들이 많이 저는 생각이 나죠. 네, 그럼 잊고 싶었던 거에서 이제 괜찮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잊으시고 빠져나오셔야 되니까 이제 차기작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하면 뭐 거의 공식 질문이죠. 그래서 감독님께서의 그 생각하고 계신 뭐 종류의 뭐 장르나 이야기가 있으신지와 그리고 우현 배우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작품보다는 저는 이제 우현 배우님께서는 이런 캐릭터나 이런 역할이 뭐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정원만큼이나 이 극 중에 정원에게 엄청나게 이입을 많이
있던 상태여가지고 거의 이제 사실 좀 빠져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를 쓸 때도 머리로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차 안에서 나는 행복했다, 10년 동안 행복했다, 그리고 수치스럽다라는 대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서 도대체 정원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이렇게 몰입을 하던 와중에 그냥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원이에 대한 그 제가 많이 붙어 있던 기간들, 그리고 편집을 하면서 많이 붙어 있었고, 그래서 내내 좀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비밀의 정원 안에 저 스스로도. 그래서 약간 핑계처럼 그래서 글을 못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봉을 저희가 그저께 개봉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제는 마치 정원이가 바닷가에서 걸어 다닌 것처럼 저도 다음 작품에 대한 접근이 이제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뭔가 가슴이 팍 트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봉을 하는 게 상당히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다음 작품은 제가 기존의 단편 작업에서도 계속 어떤 인물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이제 해왔는데 의도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제가 그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런 테마들이 분명히 들어가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이제 다음 작품은 관객분들께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선택을 해보고 싶고요. 그것이 좀 더 뭐 장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드라마 형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영화를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냥 조심스러운 추측?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다음 작품에서도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편안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재를 다룬 영화 중에서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 흔치 않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감사했고. 근데 이게 접근성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접근성이? 이게 결국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살기가 너무 팍팍하잖아요. 삶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쉽게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찾아서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오히려 막 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영화들이 접근성이 높은데 이거는 누군가의 삶을 공유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느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어떤 치유의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끝에는 좀 가슴이 좀 먹먹하게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딱 이 영화를 보기 결심하는 게 결심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그 결심도 조금 쉽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베스트셀러 말고 스테디셀러라는 것도 네.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립예술영화 거의 예매율이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관객 수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저도 입소문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영화고 치유의 서사기 때문에 아직도 정말 힘들어서 저희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영화도 보고 싶지만 그런 누군가와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은 분들도 충분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스테디셀러가 꼭 될 거라고 믿고 위안이 됩니다.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연기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우연이라는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이제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저는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그래서 사실 욕심이 나는 거는 한편으로는 뭐 액션이라는 장르를 해보고 싶기는 한데 운동을 열심히 하죠. 여기 광배가 이렇게 있겠네. 그래서 이제 가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이제 보여드려야 될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감독님께서 앞으로 차기작 준비를 하실 때 생각이 있으시면 그럼 감독님께서 자연스럽게 액션 영화 쪽으로 다. 액션 한번 해요, 아니면? 네. 네, 우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GV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영화를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와 영화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N차 관람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함께 보라고 추천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GV를 위해서 영화를 먼저 스크린을 통해서 봤어요. 그 보고 나서 저는 이렇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메모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 이제 모든 관객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이제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하나씩 놓으시고 때때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이런 사람들 이런 이제 이모부나 상호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물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집에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입구에 나가서 나눠드릴 텐데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혹시 마지막 말씀 있으실까요? 이거 정말 너무 감동. 네. 제가 보고 나서 이거 뭐라고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네.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동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파주 제가 정말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 밖에 잘 안 나갔는데 여기도 처음 와봤어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좋고 여기는 정말 영화 보러 올만한 그런 되게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집에 이제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